자, 이번 시간은 우리 용도 구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토지이용 규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래서 이 세 번째 용도구역이고요. 용도구역은 우리 세 가지 토지이용 규제상 가장 강력한 규제사항을 정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녹지지역이 많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용도구역이 뭔지 개요를 좀 살펴보고, 개발제한구역,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총 4가지 용도구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용도구역이 뭐냐? 자, 용도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그의 기준이 되는 지역 구분의 하나이다. 그래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자, 우리 토지이용 규제 다들 살펴봤었죠. 기본적으로 토지이용 규제 같은 경우 국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제적,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을 하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이 용도지역에서 전반적인 뭐 주거지역을 지정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용도지구에서 뭐 문화지구든 뭐 고도지구든 별도의 규제가 들어올 것이고 용도구역이 한 번 더 들어오겠죠. 그렇죠? 용도구역 같은 경우 보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좀 더 광범위하게 지정되는 것이 용도구역이다. 그래서 지역지구제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용도구역의 지정 목적을 본다면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며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기본 개념은 거의 동일한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용도구역의 종류를 봤더니 우선 개발제한구역이 나옵니다. 자,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다. 자, 개발 제한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혹은 국방상 필요로 의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자, 그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이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외곽 지역에 설정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시라는 공간에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고 했으니까 도시 외곽 지역에 들어가는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를 하는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겠죠. 그렇죠? 우리 그린벨트라는 용어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그린벨트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이런 그린벨트 같은 경우는 우리 그레이트 런던 플랜 영국의 대런던 계획에서부터 나왔었죠.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4개의 환상형 링을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들.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되고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지정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계법에서 용도 구역으로 관리를 하지만 그것의 지정은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의한 특별법에서 별도로 선출을 한다는 거.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 우선 개발을 못하게 하는 거고, 개발 제한 구역의 해제가 이제 전 시간에 한번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할 수 있다. 자, 어떤 거예요? 도시지역에서 양호한 식생, 양호한 산지를 보존한다. 도시지역 안에 있는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산 같은 경우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린공원으로 시설을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산림법에 의해서 뭐 입산 금지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다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서 컨트롤하겠다. 자, 다음은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시가화 조정구역 같은 경우 우리
기본계획에서 한번 배웠죠. 기본계획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시가와 조정용지, 도시예정용지 그런 것들. 시가와 조정구역, 무질서식 시가화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한다. 국가의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해서 일시적 토지 이용을 중단하는 지역이다.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 5년에서 20년간 개발을 유보한다. 왜? 목적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고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되겠다. 자, 무슨 말이에요? 이런 도시가 있는데, 앞으로 도시의 성장 단계를 봤더니, 요쪽 동네가 도시로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로 커질 것 같으니까, 여기를, 우선은 지금은 개발이 안 됐고, 여기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한다면, 여기에 건물 같은 거 못 올린다는 거죠. 건물 짓게 되면, 나중에 개발하려고 했을 때 이 건물 철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로 묶어버리는 거죠. 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계획적. 이 공간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러면 무질서한 확산이라는 거, 지금 여기 이제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거고,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고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하겠다. 기본적으로 물가 주변이겠죠. 물가 주변에 지정을 해서 그 수공간을 보다 쾌적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들어온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만 더 본다면요.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도시가 있겠죠. 그렇죠? 도시 지역에는 우선은 어떻게 돼요? 주거, 상업, 공업이 있죠. 그리고 나서 도시 외곽에 자연녹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연녹지. 자, 우리가 용도 지역에 구분해서 자연녹지, 녹지는 자연과 생산, 보존 녹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연 생산 보존. 근데 생산 녹지는 뭐였어요? 논밭, 과수원 같은 거였으니까 상당히 지정 범위가 적고, 보존 녹지는 진짜 실질적으로 너무 보존이 필요한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웬만해서 서울로 본다면 기본적으로 그 서울 중앙에 남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한강이 지나가죠. 그리고 이쪽에 북악산이 있고 무슨 관악산에다가 이렇게 막 주변에 다 산이 있어요. 이게 서울인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강이나 이런 남산이나 북악산 이런 곳들 다 웬만해서 자연녹지예요. 자연녹지. 그러면 다 자연녹지인데 보다 좀 더 강력한 규제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에 용도 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용도 구역. 그럼 용도 구역에 뭐 있었어? 시가와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개발 제한 구역 어디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 외곽 지역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 지역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녹지대니까 외곽에 들어오는 게 개발 제한 구역이다. 자, 여기가 개발 제한. 자, 남산이라는 도시지역 내에서 거주민에게 뭔가 수익처를 제공하고 도시지역 내에서 양호한 살림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남산 같은 건 어떤 게 되는 거야?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되는 거죠. 남산 같은 경우.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되는 거고, 지금 한강 같은 경우, 한강은 또 뭐겠어요? 그러면 물이니까.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는 거고. 그럼 하나 남은 게 뭐 있어요?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디냐면, 우리 여기 같은 경우 봤을 때 서울 기준으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은평 뉴타운 있잖아요. 은평 뉴타운 같은 경우 과거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었는데 은평 뉴타운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렇죠? 뭔가 계획한 당시에 여기를 시가와 조정구역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다는 것은 여기 앞으로 개발할 거니까 건들지 말아라.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여기를 개발을 해서 도시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뭐 이쪽에 있는 수색도 마찬가지고 보금자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용도 구역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웬만해서 녹지 지역에 다 들어오고요. 녹지 지역에 들어오고 개발 제한이다. 기본적으로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서 녹지 지역에 들어왔다. 자, 수산자원, 한강 수계와 같은 뭔가 보존이 필요한 곳에 지정을 하는 거고, 도시자연공원구역 같은 경우 도시지역 내에서 산림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곳에 지정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개념을 한번 살짝 잡아놓고 용도구역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이 나왔다. 개발제한구역은 어디 들어간다고 했어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 외곽부에 들어오는 거죠. 외곽부에. 자,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을 좀 더 본다면, 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국계법에서 지정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서 규정된 절차에 거쳐 국토해양부 장관에 의해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 아무래도 그 국가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겠죠.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할 것이고요. 도시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자, 어디에? 우선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한대요. 자, 어디에? 도시 주변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한다? 그럼 기본적으로 도시가 있으면 확산은 외연적 확산이잖아요. 그렇죠? 도시 바운더리 끄트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웬만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다. 도시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 예전에 우리 수정법 공부하시면서 거의 서울 주변 평택 같은 경우 전체 면적 50%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을 묶여 있었고, 그런 거 시흥이었죠. 시흥이 한 50% 정도 이상의 그 토지이용 규제가 묶여 있었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었어요.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외곽 지역에 지정되는 그린벨트. 다음은 지정 요건을 본다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또는 서로 인접한 도시의 시가지가 연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 우리 도시 연담화 방지하자고 하죠. 도시 연담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여기 A라는 시군이 있고요. B라는 시군이 있을 때 이것이 점차 외연적인 확산을 한다면 이 두 개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도시가 하나로 만들어지는 연담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지역 외곽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이 도시는 서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기본적인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보존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한다. 국가 안보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도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상 뭔가 산에, 보통 우리 군부대들 산에 많잖아요. 산에 많이 있는데 거기를 개발하게 되면 노출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국방안보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도 컨트롤할 수 있다. 도시의 정체성 확보 및 적정한 성장 관리를 위해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도시가 너무 외연적인 확산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도시가 있었어. 구도심이 있었는데, 외곽 지역에 새로운 신시가지를 만든다고 치면, 분명히 구도심보다 신도시에 흡입력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개 만들었다고 치면, 분명히 도시의 정체성, 당초에 구도심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안 그렇지만, 과거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 남포동 일대가 구도심이었잖아요. 부산 남포동이라는 것은 자갈치 시장과 국제시장이 있으면서 엄청 부산이라는 도시 공간에 상당히 큰 영향력이 있었는데, 부산 서면이 서면 쪽에 이제 센턴시티가 만들어지고 상권이 확 죽었었죠. 요즘 이렇게 새로 광복로 개발이다, 삐뿌광장이다 해가지고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도심이 사라지다 보니까 부산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정체성을
막 순간 약간 2000년대 초반 정도 될 거예요. 2000년대 초반쯤에 그 부산 구도심 살리기가 상당히 이슈가 됐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부산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남포동 일대의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보수동 책방골목 해가지고 그 일대가 엄청난 부산의 상징적인 메카였단 말이죠. 부산항도 있고. 근데 센텀시티가 만들어지고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면서 상권이라는 게 한 번에 확 기울어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산하면 우선은 남포동과 뭔가 자갈치의 향수가 있었어야 되는데 센텀시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다 보니까 부산하면 센텀시티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좀 극약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체성 약간 상실할 수도 있는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한 개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런 개념을 보면 되고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개념은 이제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개발을 제한한다. 개발 제한한다. 자, 행위 제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행위 제한. 어떠한 것을 할 수 없다. 어떠한 행위를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혁 사업 행위 제한 및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을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 행위 제한은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형질 변경, 물건의 적치, 중목의 별채, 그리고 도시군 사업의 시행을 금지한다. 그러면 좀 요것만 잠깐 보면요. 여기 5개.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분할, 토지의 형질 변경, 물건의 적치, 중목의 별채. 요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 그쵸? 개발행위 허가제에서 허가받는 사항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개발행위 허가 통해서 뭐, 어떤 지역에 공작물의 설치, 건물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설치. 나 건물 짓겠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짓겠습니다 하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지을게요.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받아야 되고, 토지의 분할. 이렇게 토지 땅이 있었는데, 대지 1이었어요. 근데 이거 소유자를 분할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지 1과 대지 2로 쪼갰다. 토지 분할이잖아요. 이런 행위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토지의 형질 변경. 당초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산이 있다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 있는 거 여기로 가고, 여기 있는 거 여기로 가서 이렇게 평탄화 작업 만드는. 닦아내리고, 채워서 평탄화 작업을 했잖아요. 가지고 있던 형태를 바꿔주는 거. 우리 토지 형질 변경 같은 경우 성절토라고 얘기하죠. 성절토. 성토와 절토를 통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진행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못하게 하겠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허가만 받으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죠. 그냥 그런 것들 다 못하게 하겠다. 중목의 별채 나무 베는 거고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의 적치라고 하죠. 물건의 적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허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개발 제한 구역이 지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 뭔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의 성절토를 하거나, 중목의 별채. 기본적으로 있는 산림 같은 거에 나무를 깎아내는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 다 진행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것들 못하면 솔직히 도시계획 할 게 없잖아요. 건물 질 수도 없고요. 땅 매립하고 깎을 수도 없고, 물건, 그러니까 어떤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거, 그리고 토지의 분할, 중목의 별채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이 걸린다면.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다면 이곳에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거죠. 그냥 농사를 졌다면 농사만 계속 짓는 거고,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토지에 지금 그렇잖아요. 내 땅이 이렇게 있었어요. 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위쪽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거야.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싶은데 건물도 못 짓는데, 나 여기 나무 있는 거 비어가지고 팔고 싶은데 나무도 못 빈다고 하고, 땅을 좀 깎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 한대요. 이게 앞에 봤던 행위 제한이잖아. 그러면 요 앞에 요 라인을 건너편에 있는 이쪽 땅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여기다 아파트 건물 짓고 싶으면 건물 짓는 거고, 땅 매립하고 싶으면 땅 매립하는 거고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A라는 땅의 토지 소유자고 여긴 B라는 땅이라고 했을 때, 왜 내 땅과 얘 땅은 바로 붙어 있는데 왜 하필 내 땅에는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나의 재산권을 침해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이해를 해봐야 되는 게,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이 토지의 이용, 토지의 활용을 규제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으로 쪼개지는 것들인데, 분명히 같은 주거지역이라고 했을 때, 어떤 땅에 있는 사람은 그냥 다 할 수 있는데 내 땅은 못 한다. 얼마나 억울해요. 이쪽 A 토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하니까, 나 그럼 이 땅을 가지고 있느니 소유하지 않겠다. 소유하지 않겠다. 그럼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판다고 했을 때 누가 사겠어? C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땅을 산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이 땅 사봤자 건물도 못 짓고 나무도 못 빼고 성적도 못 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럼 C라는 사람이 이거 살까요?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 돼? 이 토지 이용 규제를 한 국가를 상대로 파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했으니까 나는 재산권의 침해를 받았다. 이거 보상해라. 그게 뭐다? 매수 청구권이죠. 매수 청구권. 자, 매수 청구권. 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에 따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상,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념부터 좀 제대로 잡고 들으면 돼요. 다시 설명을 한다면, 자, 이런 에어리가 땅이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둘 다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이다 했을 때, 주거지역의 용적률 건폐를 따라서 여기는 이렇게 앞 건물 막 질 수가 있었어. 내가 개발하고 싶으면. 근데 이쪽 라인에 뭐가 들어와? 개발 제한이 들어왔어요. 개발 제한의 행위 제한들 보면 뭐가 있었다? 형질 변경, 토석에서 채취, 물건의 적치, 건축물의 공장 등등등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아무런 행위를 못 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라고 봤을 때, 자, A 토지 소유자는 마음대로 하는데 B 토지 소유자는 아무것도 여기를 못 하는 거죠. 개발에 대해서.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도 못 하고, 사용을 못 하니까 수익성도 발생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라. 나 그럼 이 땅 갖고 있어도 뭐하냐. 갖고 있는데도 써먹지도 못하는데. 그럼 이거 너가 사라. 누가? 이 개발구역을 지정한 누구겠어요?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했잖아. 여기에다가 이 공간에다 시가지의 무지성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 지정했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당신이 지정한 것대로 이 토지를 매입하세요. 나의 재산권을 보호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의미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토해양부 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로부터, 자, 나한테 당신 땅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한 날이겠죠? 청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와 매수 예상 가격 등을 매수 청구인에게 알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해서 국토해양부 장관 직접 사는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공에다가 판매를 하는 건데, 자, 당신한테, 국토해양부한테
이 땅 사세요라고 얘기한 게 매수 청구권 신청일이죠. 저 청구 날로부터. 근데 이 국토해양부 장관은 어떻게 돼요? 2개월 이내에 이 땅을 살지 안 살지 여부와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라는 거죠. 왜? 사라고 했는데 얘기 안 해주면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라는 거 그렇게 어렵진 않은 개념일 거예요. 그 매수 청구권이 등장하게 된 배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서 거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한다. 자, 5년의 범위에서 이제 매수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2개월 이내에서 통보 사실을 알려주고 5년의 범위에서 매수 계획을 수립한다. 매수 계획은 어떻게 되냐면 개발 제한 구역이 이렇게 진행되면 솔직히 이 많은 토지에 엄청나게 많은 소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많은 소유자들이 요 땅에 있는 사람만 자, 정보 나한테 사라 이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도 팔 거고 여기 있는 사람도 팔 거고 다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개발 제한 구역 지정되면 거의 이 땅은 소용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매수 계획 언제 어떻게 자금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처리를 갖춰서 만들 것인지 그 매수 계획을 수립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환경들을 고려해서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들어온다. 공시지가라는 건 그렇잖아요. 그 개별 토지에 별로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주변 일대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회해서 한 샘플식으로 뭐 이 땅이 얼마다, 그럼 옆에 땅도 얼마가 다 책정이 되는 거죠. 그게 공시지가라고 했을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위치, 뭐 도로에 가깝든가, 형상, 정형이든가 주변 환경들을 고려해서 토지 매입 가격을 결정하겠다.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광역, 지역발전회계 재산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이런 매수 청구권에서 발생된 토지는 우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하자고 하는 그 특별법이었죠. 그런 특별법을 통해서 지역의 자산으로 들어오게끔 한다. 아무래도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급했고, 국토해양부에서 돈을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매수 대상은 국토해양부 장관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여되고 그런 건 이제 지자체 쪽에서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의 소유도 지자체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 그런 개념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이 어떤 건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실과지역 무질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것이고, 이런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매수 청구권 제도를 통해서 그 토지를 살 수 있게끔, 그 국가에서 살 수 있게끔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이 매수 청구권 같은 경우 좀 잘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기타 다른 용도 구역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